뭐 시장은 누군가 하드 캐리를 해야 되는데 하드 캐리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항상 굳건하게 기둥 역할을 하는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손흥민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믿음직한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가 있고 뭐 그다음 2차 전지도 잘 나가면 좋았겠죠. 이 두 축이 현재는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드 캐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트레이딩 장소에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 오늘은 김장렬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 전략 본부장 맡고 있고요. 그 전에 반도체 중심으로 애널리스트 한 20년 했었고, 현대전자에서 반도체 마케팅부 했기 때문에 산업,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다시 이제 자문사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한 30년 놓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30년의 노하우를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괜찮은데 네네. 한국 증시는 약간 다소 오르기도 했긴 했지만 그렇죠. 다소 상반된 듯한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한국 주식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서야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언더퍼폼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덜 가는 거는 미국 같이 확실한 요즘 빅7이라고 안 하고 뭐 F4라고 하더라고요. F4가 뭔지 아세요? F4요? 예, Fabulous, Magnificent보다 또 다른 단어를 써. Fabulous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여기 다 아시는 엔비디아,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AI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잖아요. 네. 거기다가 메타. 엊그저께 실적 잘 발표하고 배당해가지고 엄청나게 20% 뛴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여기까지가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이나 구글은 다크호스긴 한데 좀 광고 쪽에 치우쳐진 면이 있어서 애플하고 애플하고 구글 그리고 좀 다른 애니멀인 테슬라는 조금 제쳐놓고 네. 걔네들은 좀 비아냥거리는 뜻으로는 매 이렇게 매그니7이 이제 그래서 F4라고 나머지 매로 나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F4에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F4가 없는 거예요. F라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자동차는 이런 거는 무섭게 다른 이유로 기업 밸류업이라는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에서 미스하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미국에서 안 좋기도 하고 밸류가 안 좋아서 높아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뭐 시장은 누군가 하드 캐리를 해야 되는데 하드 캐리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항상 굳건하게 기둥 역할을 하는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손흥민이 없어요. 없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믿음직한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가 있고 뭐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잘 나가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한 축이 두 축이 현재는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드 캐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트레이딩 장소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이제 미국보다 언더하는 거고 어쨌든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금리 인하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저께 고용 지표도 너무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나와서 호호호 해야 되는 호호가 아니 좋은 거니까 호호호잖아요.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는. 근데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니까 네. 금리 금리 인하 관련되는 게 2차 전지 관련되죠. 제약바이오 관련되죠. 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관련되죠. 다 관련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완전히 안착한 연착륙이라는 게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뭐 문제 없네. 실적 그렇게 잘 나오네. 낙수 효과가 한국에도 분명해. 라는 그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까지 시간이 약간 뭐 한두 주 걸릴 수 있으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율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거는 환율이 좀 매력적으로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330이 1300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뭐지? 한국은 너무 싸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미국 다 하고 나면은. 물론 연초부터 기억나십니까? 뭐 ABC라 해가지고 Anywhere but China. 중국을 제외하면 다 투자한다라는 게 작년 연말까지 한 달 전에 분위기였는데 중국이 부양정책 나가니까 뭐야? 그래서 어쨌든 일본하고 인도는 사는데 한국이 어디 끼어들까 말까지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잘못했으면은 확 빠질 수도 있는데 그나마 많이는 못 가도 쫓아가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1, 2주년에 나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실효성은 뭐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그나마 지지를 할 수 있다. 2,400대로 다시 내려가기는 아주 쉽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실적이 우리가 빌미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실적이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좀 만회가 되겠는데 1분기 실적을 이제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 기업 밸류업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대감식으로 가는 정도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좀 이제 그 계속 소남매 같은 장세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400 밑으로는 어렵고 네. 위로는 어느 정도 좋을까요? 2,700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 이번 달인지 3월 달인지 구체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초안이 그거 나와 보고 나서 그것이 구체화된다면은 그 관련되는 것이 약간 옥석은 아니더라도 좀 제대로 가려지면은 그러면 희망컨대 한 2,800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기업 밸류업만 가지고 2,800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삼성, 현대차, 기아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지주회사 있는데 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씩은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는데 예전에 2023년 작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일본이 비슷하게 기업 밸류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 기업체들한테 이렇게 요구사항을 리퀘스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주가가 얼마 올랐냐면요. 니케이하고 또 뭐죠? 그 토픽스 뭐 이온가 뭐 그거 있는데 14% 18%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장이 그 정도는 안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룸이 있는 거죠. 비슷하게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긍정적으로 갖고 싶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확인되면 2,700이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2,700 정도가 스트러글링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이냐 한국이냐 뭐 한국 국가별 또는 기업 또는 자산 네네. 등등에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성향이 아주 공격적인 분들은 뭐 미국 결과론적이죠. 미국을 했겠죠. 많이. 뭐 희망컨대 50%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한쪽 나라가 좋아도 50%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한국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한 30%. 인도, 베트남 합해서 우리가 ABK라는 ABC라니까 Annual about China 했을 때 차이나 빼고 인도, 베트남이 합해서 한국 정도. 네. 한국이 25. 그럼 나머지 뭐가 남냐면은 한 20이 남죠. 그 현금. 이 현금을 이제 중국에 베팅할 것인지 미국에 더 베팅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좀 밸런스하게 가져가는 왜냐면 인도나 베트남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한국은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한국이 만약에 올라갔다면은 비중을 더 높일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미 많이 언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더를 세게 오랫동안 할 거라고 하는 건 지나친 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비관은 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30, 25, 25, 20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증시는 또 이제 상저하고 그렇죠.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거라고는 보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하반기에도 나아 보일 수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네. 우리가 컨트롤 못하는 게 있는 거죠. 한국의 정책 변수가 있고 미국의 정책 변수가 있죠. 미국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미국은 뭔가요? 트럼프. 선거. 아, 네. 트럼프가 될 것으로 나오는 건 확실하고 될 것으로 확실히 되면은 한바탕 난리가 날 수 있어요. 네.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뭐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독일도 걱정인 거죠. 독일도 GDP 대비했을 때 국방비 비중을 한 2% 정도까지 올린다고 막 네. 우크라이나가 지고 나면은 다음 차례는 누구다? 자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가장 바라는 건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리멸렬하게 가면서 둘이 타협 보는 게 걔네들은 베스트예요. 근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노모를 맞이하니까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이 뭐 그보다 날게 없죠.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저기 뭡니까 미군 철수 문제도 다시 나올 것이고 네. 아니면 예전에 기억나기로는 그 국방비인가 그 쉐어하는 거 미국 네, 그 주둔하는 준다고. 거에서 거의 5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정책 리스크. 비단 뭐 2차 전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담감이 하반기가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3, 4분기 선거 직전에 있을지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 직전에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저하고는 바로 가고 싶은데 바로 못 가고 그게 지금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뭐 지금이 낮았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어느 주가가 2,600 가까이면 아주 낮은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 지금 봄까지는
그 다음에 여름 정도에 한두 번 부침이 있을 것 같고 그 제대로 올라가는 건 4, 4분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하지만 그 중이라는 것이 2,300 이런 식으로 가는 한은 배제해 놓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 말씀드려서 정책 변수 트럼프 대한민국에서는 3월달까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선거가 또 있는데 원래 선거까지가 6월달까지죠. 네. 공매도를 지금 중지했잖아요. 네. 그거 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도 변수가. 그게 이제 하반기 변수. 그러니까 하반기 우리나라 자체의 공매도 체계라든지 트럼프의 변수가 한 번 정도에 그게 가을 무렵일지 여름 무렵일지 모르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주식은 별로 상관이 없나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감세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고 나서 보면은 기업들은 더 좋아해요. 근데 지금의 감세 정책이 과거처럼 세게 트럼프가 할 것이냐? 잘 모르겠다는 의문이 들어요. 그 상태에서 바이든이 했던 정책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RA 관련되는 걸 많이 손보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게 갈 가능성이 있죠. 이규제티브 오더로서. 물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상원 하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원의원이 어떻게 스플릿 되느냐 공화당 민주당이 이것도 변수긴 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얘기할 거 아닌데 어쨌든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상원 하원 중에서 하나만 공화당이 되면은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일관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미국도 그 관련된 주식은 네거티브고 반대로 전통적인 주식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미국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죠? 우리가 M7 뭐 빅4 하는 AI 관련되는 건 트럼프가 어떻게 할 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한 하드 캐리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전기차 정도만 변하는 거지. 네. 신재생 에너지. 네. 그 국방비 관련되는 건가 어디가 되는가 이런 정도 때문에 그 트럼프가 된다고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미국 주식을 팔하고 대만 주식, 중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을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임팩트는 미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빅테크 뭐 F4든 M7이든 네네. 올해는 계속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미국 거예요? 쪽은 좋은데 다만 주가가 레벨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시장 S&P 500 기준으로 이제 20배 정도고 그 중에서 우리가 탑7 뭐 이런 것들의 합은 보통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과거 패턴보다는 한 포인트, 한 10%포인트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예요. 그게 부담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섹터나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 매력도가 부상이 돼야지 여길 빼서 절로 가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2차 아직 바이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로봇, 테슬라 뭐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아마 그 가시화되는 그 기술적인 발전이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올 연말쯤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여름, 봄, 여름, 가을 갈 때까지는 주도 세력이 바뀔 가능성은 주도세력이 멈춰서 장이 약간 조정할 기간도 있을 수 있어서 주도주가 바뀌어갖고 이게 빠지고 새로운 게 올라오면서 새롭게 올라가거나 주도주가 빠지는데 새로운 게 못 올라가서 같이 무너지거나 이런 확률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낮다고 봐요. 금리 인하는 결국 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의 핵심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가느냐는 거죠. 안 하고 가다가 진짜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는 그런 확률이 지금은 안 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건 경기가 좋아서 늦추는 거고 경기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그 보험성으로 합당한다. 어차피 CPI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나하나 꽃놀이 패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주식을 위해서는. 그래서 어저께 봤을 때는 사실은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 사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도 국채 것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4.몇 %. 그런 주가는 거꾸로 갔잖아요. 그걸 만회하고 상쇄하는 정도의 하드 캐리할 수 있는 뚜렷한 놈이 있다는 이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조금 더 늦춘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M7이요. 네네. 조금 약간 과열 구간에 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미래 실적이 충분히 그거를 커버해 줄 거라고 보는 거니까 지금 같은 흐름이니까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거의 AI 테마 때문에 AI죠. 아까 말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얘네가 거의 뭐 손흥민, 이강인 왔다 갔다. 네, 거의 김민재 뭐 이렇게. 그 김민재고 기타 등등 뭐 황희찬 이런 애들이 어. 뭐 메타나 에나졸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하드캐리 된다고 보겠습니다. 진짜 이번 축구 경기 봤을 때 진짜 네네. 그 유럽파들이 완전 하드캐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 예. 아 그렇군요.